이것은 조작된 것이고 김정은이 이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7일 주일입니다. 저는 어제 김정은이 미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하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불태울 수 없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바로 사이코패스와 같은 인물입니다. 자기 친형을 VX 독가스로 독살하고 자기 친 고모부를 사신기관총으로 날려버리고 화염 방사기로 불태워 죽인 그런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에게도 똑같은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의 지시가 없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은 유일 지도 체제입니다. 오직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명령이 떨어지고 집행하는 그런 사이코패스 집단과 같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김정은이 마치도 기다렸다는 듯이 청와대에서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국방부가 북한의 소행임을 밝히고 배에 끌고 다니다가 사살하고 그것도 모자라 불태워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단죄했습니다. 또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뿐만 아닙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엄청난 비난이 북한으로 쏟아졌고 그 비난은 고스란히 김정은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국제적 비난이 쏟아져서 김정은이 바로 그 다음날 각본에 짜여진 것처럼 사과 통지문을 보냈을까요? 저는 결코 김정은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NSC 국가안보회의가 열리고 오후에 국방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김정은이 사과하는 듯한, 즉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까지 거론하고 남녘 동포들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불미스러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달하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통지문으로 담았던 것입니다.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이고 김정은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지도자라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정상적인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김정은이 이런 사과문이 나오려면 그 사건 경위에 대해서 또 국제적인 여론 환경을 지켜보고 그것을 모두 종합해서 김정은에 보고받은 다음에 김정은이 결단을 해야 되지만 마치도 기다렸다는 듯이 통지문을 즉각적으로 보낸 것, 저는 이것이 북한의 진짜 사과 통지문인지 아니면 조작된 것인지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국방부와 그리고 통일부는 이미 북한과 모든 통신이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듯이 모두가 단절됐기 때문에 또 국방부가 이야기하듯이 남북 간 군사 한라인이라든가 또 통일부의 모든 전화나 팩스가 차단된 상태에서 이 우리 국민 즉 표류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공무원을 구할 수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 바로 다음날 이런 북한의 통지문이 왔을까요? 어디로 통해서 왔을까요? 이상하게도 이 통지문은 국정원 원장인 박지원 원장이 통지문을 직접 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 보낸 친서나 또 9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온 김정은의 답서나 이 모든 것이 국정원의 작품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국정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비굴하고 불정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결코 남북관계를 돌려세울 수 없다는 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군의 통수권자이자 한국 국민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비굴하고 굴종자세적인 친서를 보냈기 때문에 김정은은 답서를 보내고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남녘 동포들의 건강, 소중한 건강을 기원한다고 했던 그 김정은이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수십 발의 총격을 가해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이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굴종적이고 비굴한 자세가 이런 엄청난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 우리 국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사과문 내용도 이것은 결코 사과문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정정당당하게 자의적 조치로서 사격을 가했고 시신을 불태운 것이 아니라 부유물을 불태웠다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바로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하고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들은 정정당당하게 할의를 했다고 강변하고 있는 통지문, 이것이 과연 사과문입니까? 이것이 과연 북한의 또 김정은의 진짜 사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청와대 앞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 실장, 소원실장 앞이라든지 청와대 앞이라는 글이 이게 도대체 수식어가 맞는지부터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통전부는 청와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통일부를 상대하는 것이 통전부입니다. 그런데 통전부에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앞이라든지 소원실장 앞이라든지 하는 것이 수식어가 맞을 겁니다. 청와대 앞. 자, 보시죠. 귀축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한 명이 우리 측 용해에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법으로 침입했기 때문에 사살돼도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청와대에 노골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경이라고 하면서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한 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원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이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약 수십 시간, 20시간 넘게 표류하고 있던 사람이 물 한 모금, 아무런 음식도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한 상황에서 실신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당연한 지사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한 경비종이 80m까지 접근해서 말을 했다는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방부에 의하면 이미 우리 국민을 바로 가까이에서 조사를 했고 그 부유물을 배에다 이끌고 수시간 동안 끌고 다녔다는 것이 국방부가 발표한 사건 발표입니다. 그런데도 80m에서 얼버무리고 대한민국이라고 소리치고 얼버무리고 가슴에서 뭔가 뒤집어 쓰려고 했다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는 바로 북한, 그리고 바로 비무장 상태이고 기진에 탈진해 있는 사람을 배에다 끌고 다니다가 상부의 지시를 받고 사살하고 불태워 죽인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불법 침입자였기 때문에 사살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에는 우리 군인들은 종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군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 거리는 40에서 50m였다고 합니다. 정말 분노가 끓어오르고 격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실신에 있는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수십 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뽀조시 이야기하고 행동 준칙에 따라 사격했다고 하는 이 뻔뻔하기 그지없는 김정은 집단들, 이 사이코패스와 같은 김정은 집단들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발표한 국방부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이 통지문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살을 명령한 자는 바로 김정은인데 바로 이 김정은이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사과문을 발표할 그런 정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 8월에 있었던 목함지뢰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2명의 군인이 다리가 잘리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이었지만 강력하게 대응했고 급기야
북한에서는 황병서와 김양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 군사 고위급 회담을 정기적으로 열고 그리고 한국이 요구하는 이산가족 상봉에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게 그들이 요구한 대북 방송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황병서와 김양곤은 바로 자기들은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습니다. 김정은의 존엄에 목취를 했다는 것이 그들의 죄명이었고 김양곤은 바로 암살당했습니다. 황병서는 숙청되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최고 존엄의 위엄을 깎아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김정은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이름을 거론하고 남녘 동포들이라는 우리 국민들을 거론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에 미안하다고 할 그럴 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조작된 것이고 김정은이 이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고 언젠가는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통지문을 북한에서 보냈다면 북한에서 보낸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통일전선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일전선부 장금철 부장이든지 아니면 김영철 당정인의 부위원장이라든지 이름이 거론돼야 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조만간 밝혀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고 존엄인 김정은의 위엄과 권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또 하나 장성택 사신고산총으로 쏘아 죽이고 불태워 죽였듯이 아마 또 그런 사태가 북한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통지문을 국방부나 아니면 통일부가 받았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국정원이 받아서 대통령에게 직접 박지원 원장이 보고했다면 박지원 원장은 이 통지문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받았는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선 라인을 통해서 조용히 들어와서 얼버무리려고 한다면 결코 감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조선중앙통신이나 조선중앙TV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최고 존엄의 위엄이 떨어지고 권위가 손상될까 봐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자,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 즉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없는 대남 매체, 문재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했던 글도 이 대남 매체에 올라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즉 일반 국민들이 보지 않는 인터넷 매체라고 하는 우리민족길이나 오늘의 조선이나 메아리와 같은 이런 데 글을 올릴 수 있지만 전혀 올리지 않고 함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것은 가짜 사과이든지 아니면 전통문 그 자체가 가짜인지 지켜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 담화문 즉 성명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 대못을 박았던 것 잊지 않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6월 14일과 6월 17일 두 번에 걸쳐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 성명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흔적도 없이 난폭하게 폭파시켜버린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절대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인지 진짜인도 모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남북관계의 변화의 조짐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이야말로 북한의 이런 천인 공노할 만행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